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치아보험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보상 관련해서 이것도 안 돼? 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구석이 많죠. 특히 뭐 임플란트처럼 비용 부담 큰 치료가 늘면서 관심도 높아졌는데 실제로 작년 3월 기준으로 치과 비급여 진료비만 해도 거의 7,400억 원. 전체 비급여의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런데 큰맘 먹고 가입했는데 진짜 필요할 때 보상 제대로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그럴 때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 속 주요 분쟁 사례들 보면서요. 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 또 꼭 알아야 할 점들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치아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범위나 면책 기간, 감액 기간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좀 제한되거나 깎일 수 있는 주요 사례들,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치아보험을 더 현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거요. 그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보철 치료 있잖아요. 보통 1년에 몇 개까지 보장된다 이런 한도가 있는데 이게 다들 그냥 치료받은 치아 개수만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연간 보장 한도를 계산할 때요. 그 기준이 치료받은 치아 개수가 아니에요. 그 해에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입니다. 발치한 개수요? 네. 예를 들어 그 박 씨 사례를 보면 한 해에 영구치를 5개나 뽑으셨어요. 근데 그중에 3개만 그 해에 임플란트를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약관상 연간 한도가 딱 3개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3개까지만 보장받고 끝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나머지 2개를 심어도? 네, 추가 보장은 어려웠던 거죠. 발치한 해를 기준으로 이미 한도가 소진됐으니까요. 이야, 치료 시점이 아니라 발치 개수 기준이라니. 와, 이거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럼 임플란트 계획이 있다면 가입할 때 연간 한도가 발치 기준인지 그리고 그게 몇 개까지인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발치일을 기준으로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오해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집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를요. 아프니까 그냥 스스로 뽑는 경우요. 최 씨 사례처럼요. 이렇게 직접 뽑고 나중에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면 보험금 나올까요? 글쎄요, 치과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근데 스스로 뽑았다는 게 좀 걸리네요. 보험 약관에서는 어떻게 봐요? 보통 보험 약관에서는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발취한 영구치, 여기에 대한 보철 치료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사 판단 하에? 네, 그러니까 스스로 뽑은 치아는 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 최 씨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아프거나 흔들려도 절대 그냥 뽑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셔서 진단받고 의사의 판단 하에 발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반드시 치과 의사의 진단과 발치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사랑니 뽑는 거요? 이건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사랑니, 그러니까 제3대구치 발치나 아니면 치아 교정을 위해서 멀쩡한 영구치를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교정할 때 종종 뽑죠. 네. 그리고 미용 목적의 발치 같은 것들, 이런 건 대부분의 치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김씨 사례들처럼요. 이런 목적으로 발치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같은 거에도 보장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하.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사항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니 교정 목적 발치는 제외될 수 있다. 이것도 체크. 자, 그럼요. 보험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 치과 가서 충치 치료 받으면 이거 보장될까요? 어휴, 보험 들었으니 이제 안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 또 네 번째 오해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이요? 네. 보통 가입하고 나서 한 90일 정도는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 안에는 치료받아도 보장이 안 됩니다. 90일이나요? 네. 그리고 그 90일이 지나서 보장이 시작된다 해도 바로 100%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또는 2년 이내에는 약속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50%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한씨 사례처럼
면책 기간, 즉 보장 개시일 전에 이미 충치 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진단 시점도 중요해요. 와, 가입 즉시 모든 보장이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군요. 그럼 보장 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 감액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필수네요. 그렇죠. 필수죠. 다만 좀 예외가 있긴 한데요. 예외요? 네. 다쳐서, 그러니까 재해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보통 면책 기간 없이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쳤을 때는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이것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역시 약과 확인은 기본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못 내서 실효된 계약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부활시켰을 때 최 씨의 다른 사례인데요. 부활시키면 바로 예전처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왠지 느낌이 이것도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허허, 역시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는요, 그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이 부활일을 기준으로 다시 적용됩니다. 아, 부활일부터 다시 카운트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부활시킨 날로부터 다시 90일 같은 면책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해로 인한 치료는 부활 즉시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약관 확인이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오해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딱 하나네요. 가입 전 그리고 치료 전에 약관 확인은 필수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특히 보장 한도 기준이 뭔지, 면책 기간이란 감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건 보장이 안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해서 나중에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상황을 피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치아보험 잘만 활용하면 정말 고액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뭐랄까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치아보험 하나 들어야겠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 약관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보장은 뭐고 또 어떤 조건의 상품이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최적의 선택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